자, 여기서는 클래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스칼라의 클래스는 다른 언어의 클래스랑 조금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봐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클래스 정의할 때는 클래스라는 키워드로 시작하죠. 아까 메서드 정의는 def로 했었죠. 클래스는 클래스로 시작하는데요. 클래스 키워드 뒤에 클래스명, 이름하고 컨스트럭터 패러미터들이 오면 돼요. 저 예에서는 greeter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패러미터 리스트로 prefix, suffix 두 개의 스트링을 받았네요. 그리고 이 클래스 안에는 def를 통해서 greet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만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prefix, suffix를 받아서 그리고 greet 메서드에서 name을 받으면 prefix, name, suffix 이렇게 string, 인사하는 것을 그 예제를 만든 건데요. 그래서 이 클래스로 오브젝트를 만드는 예가 여기네요. greeter라는 오브젝트를 new greeter, prefix hello, suffix 느낌표, string을 주어서 오브젝트를 만들었고요. 이 greeter 오브젝트에 def method greet를 호출할 때 scala developer라고 메서드를 콜하면 그러면 저기서는 prefix hello 뒤에 name, suffix 느낌표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클래스 정의하는 예제를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출력은 이렇게 되겠죠. 스칼라 디벨로퍼 이걸 이름으로 줬고요. prefix hello 점까지 suffix 느낌표. 여러분들 자바를 배웠기 때문에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칼라에는 케이스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조금 색다른 거죠. 케이스 클래스는 아주 단편적인 클래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케이스 클래스 예를 한번 보시죠. 케이스 클래스 포인트 x, y로 줬어요. 지금까지 자바나 C++에서 클래스는 매우 격식을 잘 갖춘 폼나는 형식을 갖추고 있었어요. 즉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클래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변수들이 있고요. 메서드들이 있죠. 변수 또는 배열들, 즉 데이터들, private, public. 그다음에 메서드들도 물론 이것들도 private, public, protected가 가능하지만 데이터들과 메서드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형태였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변수가 필요 없으면 안 쓰지만 기본적으로 메서드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클래스였는데 여기 스칼라의 케이스 클래스는 매우 심플한, 매우 단편적인 그런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는 싶은데 마치 C 언어의 구조체 하나처럼 간단하게만 쓰고 싶어. 그런데도 기존의 C++ 자바는 너무 격식, 폼이 많았다는 거죠. 쓸데없는 거치장이. 그 빼고 알맹이만 사용할 수 있게끔 마치 구조체 하나만 딸랑 쓰는 것처럼 메서드도 필요 없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케이스 클래스 포인트를 예를 들었는데 X값, Y값 두 개의 값만 필요한 그런 자료 구조를 케이스 클래스로 클래스 형태로 정의하는 예제인 거죠. 그래서 저렇게 케이스 클래스 포인트를 정의하고 나면 그러면 val 포인트는 포인트 1, 2 근데 구조체 변수인 거죠. 그래서 구조체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nother 포인트 1, 2 오브젝트는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네요. 1, 2로. 세 번째 것은 yet another 포인트 2, 2 이건 내용도 다르죠. 세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봤는데 사실상 C 언어의 구조체를 케이스 클래스를 통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개의 오브젝트 포인트, another 포인트, yet another 포인트 세 개의 케이스 클래스로
포인트하고 어나더 포인트가 같으냐 비교해 봤네요. 두 개 같죠? 둘 다 1,2로. 다르면 어쩌고저쩌고. 포인트하고 yet another 포인트는 내용이 다르죠? 1,2하고 2,2. 그래서 이런 C연의 구조체와 같은 케이스 클래스가 있어서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다음은 오브젝트. 오브젝트는 또 클래스하고 조금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클래스를 정의하면 클래스는 타입인 셈이죠. 변수 정의로 생각한다면 타입에 해당하는 게 클래스예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가 변수 선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정의하고 그 클래스 타입의 오브젝트를 한 개, 두 개, 세 개 필요한 만큼 내가 new에 의해서 생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클래스 하나를 정의했어. 그 클래스 타입으로 오브젝트를 A1, A2, A3 세 개를 했어. 그러면 그 A1, A2, A3는 클래스는 같은 클래스지만 오브젝트, 객체, 즉 데이터 내용 이것들이 각각 잡히죠. 어떤 변수가 있었다면 프라이퍼블리 그 클래스 타입의 변수가 있었다면 A1, A2, A3는 각각 메모리를 가지고 있겠죠. 그게 클래스였는데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클래스 타입의 오브젝트를 하나만 유지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한 개만. 스태틱으로. 스태틱 오브젝트인 거죠. 그게 이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는 클래스랑 유사해요. 유사한데 다른 거죠. 오브젝트를 하나만. 그래서 싱글 인스턴스라고 했네요. 오브젝트는 싱글 인스턴스. 클래스의 오브젝트는 인스턴스가 내가 오브젝트 만들 때마다 인스턴스가 하나씩 생기는 그런 형태인데 싱글 인스턴스를 딱 하나만 필요한 경우에 오브젝트로 선언을 해요. 또는 싱글턴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선언 방법은 클래스 선언 방법이랑 비슷해요. 오브젝트는 클래스 대신 오브젝트 키워드를 시작을 해서 오브젝트 id 팩토리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해봤네요. 변수 카운터 변수를 하나 더 봤고요. 메서드 create 메서드 하나. 이 예제를 보시면 자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오브젝트 선언했어요. new id int id 팩토리 .create 메서드를 호출했네요. 그러면 이 private 카운터를 공유를 하는 거죠. 싱글턴 오브젝트니까요. 그래서 이 println new id를 프린트해 보면 1을 프린트를 하고요. new id 새로운 변수죠. new id도 마찬가지로 id 팩토리 create 저 오브젝트로 생성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println new id를 호출을 했더니 1이 아니라 2가 프린트 되네요. 왜냐하면 저 데이터 카운터 데이터를 공유하니까. 저희 오브젝트가 아니라 클래스였다면 데이터들이 각각 따로 생성이 되잖아요. 오브젝트마다. 그러면 각각 따로 노는데 여기서는 저 var 카운터가 스태틱이 되는 거죠. 그러면 new id든 new id든 둘 다 저기 카운터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클래스 비슷하지만 클래스와 조금 다른 케이스 클래스, 오브젝트들이 스칼라 언어에 있어서 소개를 한 거고요. 다음은 트레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인터페이스랑 비슷한. 트레이트들은 타입인데 트레이트 타입. 어떤 field하고 method를 가지고 있는 물론 멀티플 트레이트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 예에서는 트레이트 greeter라는 트레이트를 정의해봤네요. 그러니까 자바의 인터페이스처럼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임플리멘테이션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인터페이스처럼 트레이트 greeter. method가 하나 있는데 greet가 있는데 return value가 uint 내용이 없네요. 인터페이스는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정의할 수 있잖아요. 트레이트는
메서드의 내용을 정의하지 않고 껍데기만 틀만 정의하는 인터페이스인 거죠. 인터페이스 타입. 그래서 이 그리터 타입으로 물론 첫 번째 것처럼 안 하고 디폴트 임플리멘테이션을 줄 수도 있어요. 임플리멘테이션 부분이 없잖아요. 바디 부분 없잖아요. 여기처럼 디폴트로 uint 값을 println 문장으로 디폴트 값을 줬어요. 그래서 임플리멘테이션 안 하면 디폴트로 그냥 쓰면 되고. 자바의 인터페이스도 이런 디폴트 임플리멘테이션이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일단 디폴트로 이렇게 정의해 줄 수도 있고 바디 내용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greeter trait 타입을 이용해서 클래스 default greeter를 extends greeter로 정의해 봤네요. 그리고 또 클래스 customizable greeter를 extends greeter로 해봤고요. 여기서는 여기 이 두 번째 거에서는 디폴트로 greet method가 정의되어 있었죠. 정의되어 있는 것을 override 할 수가 있죠. 어쨌든 두 가지 형태로 greeter trait를 default greeter하고 customizable greeter 두 가지로 예를 들어봤고요. 여기 실제 사용할 때 val greeter를 new default greeter 변수 object greeter로 해서 greeter.greet 스칼라 디벨로퍼로 해봤네요. 여기서는 요 위에 거 쓰면 안 되겠네요. 이 경우에는 여기 디폴트 그리터가 메소드를 정의를 임플리멘테이션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안 하려면 디폴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시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실습을 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new customizable greeter로 custom greeter로 했으면 여기서는 override 했으니까 메소드를 override 했기 때문에 이 override 된 이 내용으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trait 인터페이스 기능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은 이제 스칼라 코드를 실행할 때 C 언어 프로그램의 경우에 메인 함수를 실행해 주죠. 그러면 이제 고에서도 메인 함수였나요? C 언어 스타일이었으니까. 스칼라 소스 코드도 내가 컴파일해서 실행을 하면 메인 메서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실행을 하려면 메인 메서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또는 루비 파이썬처럼 println 이렇게 해도 되긴 해요. 그냥 바로 명령문들이 있으면 그것도 실행해 주지만 클래스라든지 오브젝트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메인 메서드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메인 메서드가 프로그램의 엔트리 포인트고 자바 버추얼 머신은 메인 메서드, 메인이라고 이름된 그다음에 인자들도 실인자들도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오브젝트 메인, def 메인 메서드가 있으면 실행해 주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스칼라 프로그램은 실행할 때 오브젝트를 만들고 메인 메서드가 있는 그 오브젝트를 실행해 주는 거죠. 또는 그게 없으면 파이썬 스타일로 아무것도 없이 스트링 통장을 바깥에다 해주면 실행을 해줄 테고요. 네, 여기까지 스칼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실습해 보시죠.